잘 나가는 IT 회사도 망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회사가 망하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어쩔 때 회사가 망하는지, 개발자는 언제쯤 탈출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개발 가이드 자은개발자입니다. 기업의 최대 목표는 아마 회사가 계속 살아남아서 영업을 하는 것일 겁니다. 바로 영속성이 중요한 덕목인데요. IT 회사들은 쉽게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세상에 영원하게 잘 되는 회사라는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회사가 망해도 나는 어디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개발자는 기술직에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망해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 하더라도 회사의 성공과 실패가 개인에게 돌아오는 파급력은 여전히 매우 큽니다. 회사가 당장 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사가 불안정하면 내 마음도 불안해져서 이 회사가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이직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자꾸 이런 마음이 들다 보면은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죠. 어떤 과정을 통해 회사가 망하는지를 들어보시면서 언제 이직각을 세워야 하는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망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원래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아서입니다. 누구나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 일이 틀어지기 전까지는요. 특히 스타트업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거기다가 큰 회사처럼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쯤은 실패해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합니다. 계획을 잘못 세워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운이 안 좋아서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자금 흐름의 악화입니다. 원래 이쯤에는 수익이 생겨서 추가 투자 없이도 회사가 운영되어야 하는데 돈을 못 벌고 있구나. 이쯤에는 좋은 지표가 생겨서 추가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투자도 못 받고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아요. 정말 심각한 것은 직원에게 월급을 줄 수 없게 됩니다. 직원에게 월급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줄 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며칠씩 월급이 나오는 날짜가 늦어집니다. 며칠 밀리는 것쯤이야 별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더 자주, 더 길게 밀리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남들보다 빠르게 이직을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월급이 안 나오기 전에도 여러 징조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표님의 얼굴이 심각해 보인다든지, 대표님이 계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밖으로 뛰어다닌다든지, 일거리가 줄어들고 직원 복지가 없어지거나 비용 결제가 까다로워지거나 하는 일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괜히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고민들은 대표님이 해야 될 일이지 일개 직원인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월급이 밀린다. 이거는 회사가 선을 넘은 거예요. 월급쟁이가 월급을 못 받으면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당장 월세 내야 되고 카드 비용을 내야 하는데 한 달 이상 월급을 못 받게 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저도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을 때 카드 회사에 리볼빙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카드 대금을 높은 이자를 내고 할부로 내는 건데 이게 또 미리 신청하지 않는 사회초년생들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그때 몇 달치 월급 대신 받은 회사 지분이 남아있는데 그게 주식계좌에 보일 때마다 그때의 힘든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라는 무기력함과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면 눈치 빠른 직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젊고 일을 잘하고 똑똑한 순서대로요. 그런 사람들이 이직이 쉬운 편이겠죠. 그렇게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이직을 해버리면 회사에서 일은 누가 합니까? 제대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실무 능력이 적고 갈 데가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게 되는데요. 회사가 살아남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에 다음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스타트업에서 피보팅이라고 불리우는 계획의 전환도 쉽지는 않습니다. 최소 1년 동안 시간과 돈을 들여서 열심히 탑을 쌓아왔는데 그 탑이 무너지거나 쓸모 없어진 거예요. 대표의 멘탈도 나만하지 않겠죠. 새로운 방법을 찾아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어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회사는 사실 쉽게 망하지 않아요. 월급을 못 줘서 사람들이 퇴사를 해도 대표 한 명만 있어도 그것은 회사거든요. 회사가 진짜로 망할 때에는 대표의 의지가 꺾이고 다음 계획이 없을 때입니다. 대표가 방황하고 이런저런 시도가 다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방법을 찾는다고 하루 종일 회의만 하고 회사의 스트레스와 짐을 직원들에게 전가하기 시작하면 이건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적어도 대표는 언제나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자신도 모르는데 과연 직원이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을까요? 회사에 돈이 남아서 월급이 밀리지 않는다 하여도 이러한 암흑기는 생각보다 오래 가고 다시 기운을 차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직원들도 쓸데없는 일만 하고 시간을 낭비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직을 계획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스타트업 회사가 기울기 시작하고 월급이 안 나오면 배를 버리고 탈출할 때가 맞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튼튼한 팀이 있는 회사입니다. 어떤 스타트업 구성원들은 회사가 어려울 때 눈치 빠르게 회사를 퇴사해서 나 살 길을 찾는 게 아니라 먼저 나서서 열심히 회사를 살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200%의 괴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아는 거의 모든 스타트업들은 회사가 망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토스도 정부의 금융 규제 때문에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망가지고 살아날 방법이 없어 보였고요. 하이퍼커넥트도 아자르가 만들어지기까지 대표님이 여러 번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스푼라디오도 예전에는 만땅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하다가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완전히 다른 스푼라디오 앱을 만들어서 성공했습니다. 게임 스트리밍을 하는 트위치 TV도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망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마존이 인수를 하였고요. 이런 게 스타트업인 것 같아요. 회사가 망하는 것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과정으로 보여질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지분도 스톡옵션도 없는 일개 직원의 경우에는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의무도 없고 이겨낸다 한들 보상도 크지 않기 때문에 나만의 선을 정하시고 회사가 선을 넘었다 하는 순간 바로 손절하시고 이직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사도 대표도 직원도 모두 아쉬움은 남을 수 있지만 직원도 회사나 대표를 버리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 더 좋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를 위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던 회사가 만들던 서비스가 망해본 기억이 나서 왠지 씁쓸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언제나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후회가 없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은 개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